올해도 검찰 안팎의 여건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절제된 수사 과정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고 예, 오늘 뉴스탑10은 여기부터입니다. 1위부터 만나볼까요? 이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검찰의 수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벽에 부딪히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제는 심재철 반부패 강력부장 얘기를 좀 해봤었는데 오늘은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 집중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고위 간부 인사에 이어서 내일 단행될 후속 인사도 만약에 예상대로 진행이 된다면 윤석열 총장은 점점 더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도 검찰 안팎의 여건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수사와 공소 유지 등 검찰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 환경과 절차 개선을 위해서도 꾸준히 노력합시다.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필요합니다. 절제된 수사 과정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고 궁극적으로는 모두가 수긍하는 수사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얘기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먼저 이도원 의원님. 네. 큰 그림부터 살펴보면 검찰 고위 간부 인사로 새 지휘부에 앉은 인물들 중에 특히 오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 수사팀이 최강욱 비서가 좀 기소를 해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파타부타 지금 반응이 없은 지가 좀 일주일째가 됐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우선은 최강욱 비서관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공직기강 비서관은 그 고위 공직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하는 자리입니다. 예.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은 그 조국 전 민정수석하고 굉장히 가까운 걸로 알려진 사이죠. 대학 때부터 굉장히 친했고 그 이후에도 친분을 이어왔고 변호사로 근무하던 최강욱 그 변호사를 공직기강 비서관에 발탁한 사람도 조국 전 장관입니다. 그런데 그 최강욱 비서관이 비수석실에서 일하기 전에 그 조국 그 전 장관의 아들을 위해서 인턴 증명서를 만들어줬는데 그 인턴 증명서는 실제로 인턴 활동을 하지 않은 허위다. 검찰이 이런 혐의를 갖고 수사를 하는데 최강욱 비서관이 거기에 대해서 협조를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검찰이 최강욱 그 비서관에 대해서 기소를 하려고 하니까 이성윤 그 새로 부임한 서울중앙지검장이 지금 가타부타 말이 없고 결재를 하지 않아서 수사팀에서는 혹시 그 이성윤 지검장이 이 사건을 뭉개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그 현 정부에 대한 현 정권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이 같은 방식으로 뭉개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 최강욱 비서관은 조금 그 더 고려해야 될 점이 지금 이주광철 그 민정비서관과 함께 현재 그 검찰의 인사의 판을 청와대에서 초안을 짜고 있는 사람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단순히 비서관 수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검찰 인사와도 관련이 있고 오늘 또 이런 의혹에 대해서 최강욱 비서관이 윤도한 그 국민소통수석을 통해서 강력하게 반발했기 때문에 이 국면이 더 확산되고 좀 더 오래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최강욱 비서관의 반발은 잠시 뒤에 저희도 좀 짚어보기라고. 정태현 변호사님. 네. 저하고 화면 같이 보실게요. 최강욱 비서관 기소 좀 제가 해달라고 했더니 지금 일주일째 말이 없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저는 좀 근본적으로 궁금한 게 이게 원래 이렇게 진행 중인 수사를 살피는데 지검장 입장에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겁니까? 일단 거기에 가서 두 가지 견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선회를 하면 이성윤 그 검사장이 26년 검사 중에서 기관장을 한 건 목포지청장 딱 1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지검장이 되려면 지방검찰청 검사를 다 거쳐서 와야 되는데 이분은 그 외에 바로 대검의 부장으로 있다 바로 왔거든요. 그래서 선회를 한다면 조직의 장이 처음 됐기 때문에 이 상황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본다면 근데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람도 평생 검사한 사람이고 검사에 하는 일은 수사에서 기소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건에 관해서 최강욱 비서관에 관해서 수사팀을 불러서 자, 저 혐의 사실이 무엇이냐? 그러면 증거는 뭐냐? 그 다음에 관련 범명은 무엇이냐?
근데 본인 아직 조사는 안 됐지만 조사 없이도 기소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근거는 무엇이냐 얘기를 들어보면 법률가로서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예. 그냥 그야말로 뭉개고 있는가 하는가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선회해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성윤 검사장이 이 언론 보도에 의하면 지금 중앙공직기강 비서관이 이성윤 검사장의 중앙검사이 되는데 힘을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알려진 말고 진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를 중앙검사장이나 좋은 자리에 보내준 사람을 선뜻 기소하기 쉽지가 않죠. 그래서 혹시 곧 있을 이 차장 부장 검사들의 인사이동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혹시 다른 사람이 오면은 수사팀이 다른 의견을 낼 수도 있으니까 지금 결정하는 건 안 맞다 하고 버티기로 간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드는데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는 자칫하면은 직권남용이나 직무유예에 해당돼서 나중에 이 검사장이 책임을 져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정대 국장, 저하고 화면 같이 보실게요. 그래서 오늘 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이 지난주 업무 보고 받느라 정신이 없었고 이번 주부터 현안을 살피는 중이다. 충돌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오보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저 말을 이제 해석을 하려면 먼저 이제 검찰청에서 어떻게 결재가 되고 지시가 내려가는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 수사와 관련된 거는 있지 않습니까? 검사가 이제 수사를 하게 되면 부장검사도 수사 기록을 봅니다. 차장검사도 꼼꼼히 봅니다. 차장검사 같은 경우는 거의 15년, 20년 일했던 검사이기 때문에 혹시 이 검사가 어느 부분에도 적용법조를 잘못했는지 수사가 어디 부분이 미진한 건지. 그러나 검사장이 수사 기록을 가져와서 다 보자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통상적으로요? 예. 특별히 뭐가 의심이 나가지고 이거는 내가 보고서만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할 경우만 하는 거지.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최광욱 공직기강 비서관의 내용은 어떤 겁니까? 아주 조국 전 장관의 전체 범죄 중에서 매우 사소한 부분입니다. 인턴 하나 실제로 안 했는데 한 걸로 해서 내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전체 중에 매우 사소한 부분이고 사실 수사 기록도 길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사실 그리고 사실 대체적인 조사도 안 하고 대부분의 국민들도 이거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알고 있는 사건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게다가 최광욱 비서관은 검찰에 와서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도 안 받았어요. 예. 지금 자기가 그냥 의견서 답변서만 서면으로 낸 거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만약에 딱 봐가지고 이거 기소가 좀 어렵겠다 그러면 자기가 이거 어떤 부분 좀 보강 수사하지 하고 지시를 내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도 않고 아무런 얘기도 없이 지금 13일 날 보고를 했다 보니까 오늘 22일 열흘째 되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이거를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가 않는 부분이고 혹시나 지금 이제 3차장 검사 그리고 여기 있는 부장 검사 이런 사람들이 바로 내일 인사가 있으니까 이때 갈리게 되면 혹시 다른 얘기 하지 않을까 하고 그걸 기다리는가 아닌가 하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의 의견이 좀 공통적으로 비슷한 것 같은데 알겠어요. 김주옥 교수님. 그런데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우려가 여기까지인 게 아닌 게 송경호 3차장이 윤석열 총장의 취임사를 읊으면서 약간의 이제 본인 메시지를 전달했을 때도 너무 좀 심각한 얘기하지 말고 자유롭게 얘기해라. 이 부분이 또 좀 논란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성윤 지검장이 얘기한 게 맨 처음에 나서 이제 취임사로 결재된 검찰권을 행사해라. 이건 좀 당연히 맞는 말이라 생각이 드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조국 가족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지금 송경호 3차장이 그런 얘기를 했죠. 윤석열 검찰총장의 취임사를 갖다 인용한 겁니다. 강자의 불법과 반칙을 외면하는 건 헌법과 검사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그러니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사에 얘기한 내용들에 대해서 서울지검장도 따라야 된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너무 심각한 얘기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한 건 서울지검장이 얘기한 사항에 대해서 좀 수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 측면도 있지만 예. 또 하나는 좀 본인이 자신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아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번 인사안 같은 경우 이제 검찰 국장이었으니까 본인이 다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법무부 시절에요. 네, 그렇죠. 이제 본인이 근데 인사를 했는데 본인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온 이후에 픽3라고 하는 모든 주요 보직을 다 하게 된 상황이 됐죠. 또 하나는 뭐냐면 본인이 또 만들었던 직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원래대로 문재인 정부가 얘기했듯이 저희 중간간부 같은 경우 보직을 1년 동안
임기를 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제 개편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인사를 하는 이런 아주 희한한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예. 이런 상황들에 대한 것들에 대한 본인 스스로가 예를 들면 겸연적인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좀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 이성현 지검장 같은 경우 지금 상황에서는 자기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제대로 예를 들면 검찰 내에서 지휘 계통이 잘 관철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측면들에 대해서 좀 애들러서 좀 표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정대 국장, 저 예. 화면 같이 보실 게 지금 이제 그럼 인물 이성윤 지검장이 도대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참 궁금해서 뭐 여러 가지 평판들이 있어요. 뭐 자기 생각에 꽂히면 밀어붙이는 외골수다. 그리고 술도 안 마시고 하루에 한 끼 식사하는 금욕주의자 별칭도 있는데 하정대 국장도 원래 법조 출입하실 때 이선 지검장 잘 아시잖아요. 예, 개인적으로 제가 어떻게 서울중앙지검 출입할 때 그때 초임검사로 서울지검에 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초임검사로 서울중앙지검에 배치되잖아요. 그러면은 처음 성적이 사법연수원 성적이 적어도 검사로 임관한 사람 중에 한 10% 안에는 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나름대로 성적 초임 임관 성적이 좋았다고 봐야 되고요. 그동안에 이렇게 쭉 보면은 서울지검 그다음 법무부 뭐 여러 군데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많이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능력은 없는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같은 고향 선배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이제 객관성이 있느냐 제 느낌만 얘기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 느낌과 함께 객관적으로 좀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얘기들도 한번 쭉 업무 과정에서 있었던 사람들 얘기도 들어봤어요. 아니,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예, 저는 이제 저하고 얘기할 때는 상당히 저는 온화하고 합리적인 그런 사람으로 저는 이제 쭉 그동안 같이 만났고 뭐 얘기를 하더라도 예. 조곤조곤하고 아주 합리적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업무상으로 이렇게 부닥쳤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얘기는 어쨌든 젊었을 때는 술을 아주 좋아해가지고 잘 마셔가지고 밤에 또 실수한 적도 있어가지고 부장검사 때인가요? 그때 한번 내가 이제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겠다 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저녁에 술을 절대 안 마시고 사람들을 안 만나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예. 업무와 관련해서 좀 한번 어디 필이 꽂히면은 그거를 끝까지 이렇게 주장하고 근데 그것이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적이 많아가지고 그 위에 있었던 위에 상급자가 원래 줬던 그 권한을 좀 뺏어보려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 적도 여러 번 있었다고 하는 거를 보면은 예. 제가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하고 또 업무를 하면서 주변에서 느꼈던 거하고 약간 좀 다르지 않느냐. 다만 그동안에 그렇게 뭐 못 나갔던 검사가 갑자기 잘 나간 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검사장 달고 대검의 형사부장, 반부패 수사부장, 뭐 검찰부장, 서울중앙지검장을 했으니까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갑자기 잘 나간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인연이 좀 깊고 예. 그런 개인적인 측면이 있다. 어쨌든 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 총장과 이석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이가 그리 좋지 않다는 건 뭐 잘 알려진 사실인데 또 이 두 사람 특히 윤 총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수사 때 있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윤석열 총장 패싱 때문입니다. 윤석열 총장을 배제하는 특수팀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받으신 적이 있는지. 아침에 밝혀듯이 저는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정태 변호사님. 예. 작년 9월에 조 전 장관 이슈가 한창 뜨거웠을 때 윤석열 뺀 수사팀 꾸리는 거 어떠냐 제안한 사람이 바로 지금 이성윤 지검장인데 글쎄요. 그러면 앞으로도 물론 위에 검찰총장이 있습니다만 이성윤 지검장이 앞으로 수사를 할 때 지금 그 최강욱 비서관 기소권도 만약에 미루는 것처럼 앞으로 윤 총장 패싱할 가능성이 있는 건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아무리 동기기는 하지만 총장이고 검사장이면은 총장의 명령에 따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보고를 안 한다든지 그건 안 하겠지만 만약에 지난번처럼 윤석열을 제외한 특별팀을 만들자고 한 그런 추세라고 한다면 실제 중요한 것은 총장에게 보고가 안 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예. 겉으로는 패싱을 안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패싱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러면 이번에 그러니까 최강욱 비서관 건도 그렇고 앞으로 이런 일이 중간 간부 인사가 나면서 더 비일비재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간 간부들 부장 차장들이 이성윤 검사장과 그야말로 한 팀이 된다고 한다면 총장에게 보고 안 하면 총장이 알 수가 없죠. 대검의 참모들도 이미 윤석열 총장의 측근이라고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윤석열 총장은 혼자 남게 되는 거죠. 근데 이돈 의원님, 네. 지금 서울중앙지검 말고도 방금 보시면
이 동부지검장도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감찰 무마건에 대해서도 수사기록 검토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성윤 지검장과 고지검장이 좀 비슷한 말을 계속하고 있네요. 그렇죠. 감찰 무마 중단 관련해가지고 이미 그 동부지검에서 조국 전 그 민정수석을 이제 기소를 하고, 예. 백원우 민정비서관도 추가로 기소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김경수 경남지사, 당신 의원이었죠. 그 다음에 윤건영 그 국정상황실장 청와대, 그 다음에 청경득 그 행정관, 이런 그 이른바 권력의 실세들로부터 그 유재수를 조금 봐주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그 청탁 또는 부탁을 받고, 이걸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에게 얘기했고 거절당하니까 조국 그 당시 민정수석에게도 얘기해서 결과적으로 그 감찰이 그 무마됐다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사실을 유재수 금융정책국장의 비위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하지 않고 경미한 위반이 있으니까 그냥 참고만 해라. 이런 거 전체가 이거는 공직자로서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그래서 기소하자는 그 의견을 냈는데, 아까 우리 최강욱 비서관에 대한 이성윤 지검장의 태도와 마찬가지로 예. 기록을 좀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건 또 시간을 끌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인사가 나고 새로운 수사팀이 구성되면은 또 다시 다른 의견을 지금 제출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의심을 받고 있는 거죠. 정태현 변호사님, 검사 출신이잖아요. 이 주제 좀 정리를 해보면 서울중앙지검과 마찬가지로 동부지검도 이 수사팀은 빨리 좀 기소 제거해달라고 그랬는데 좀 수사기록 검토가 필요하다. 그럼 결국 중앙간부 인사도 있으니까 시간은 이쪽 편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뭐 편을 나눈다고 가정을 했을 때도. 글쎄,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의로 한다면 신임 검사자로서 이 사건에서 충분히 파악하고 못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파악해서 결론을 내자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또 다른 면으로 보면은 새로운 팀이 오면 기소 안 하는 쪽으로도 갈 수 있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만약에 지금 언론에 알려진 대로 백원우 비서관의 그러한 행적들이 조사가 돼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을 만약 기소를 안 하게 되면 결국엔 그 담당 팀 전체가 다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고 검사장이 자기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해야 될 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 뭐 뉴스를 보니까는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이성윤 지검장이 만났다고 얘기를 하고 기사가 나온 걸 보니까요. 예. 뭐 이제 울산 사건 관련해서 보면 이제 일정이나 기소 범위, 기소 대상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경찰이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과 다르게 만약에 서울지검에 결정이 나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서울지검장 같은 경우가 검찰총장과 다른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게 명확히 보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오늘 이후에 어떤 행보가 보일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수사를 지금 덮어놓고 시간을 끄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의혹들, 논란들도 있는데 관련 소식은 여기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제 청와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주제 바로 확인합니다.